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소가 다리를 절고 다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를 기르는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한우의 발굽 질병에는 어떤 것이 있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발굽에 대해 이해를 하려면 발굽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먼저 발굽은 사진에서 보이는 맨발과 신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맨발은 자극을 받아 그 부위가 굳은 살이 박혀 있는 모습이고, 신발은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가 닳아 없어진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신발처럼 발굽도 점점 닳아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극을 받는 부위가 특별히 굳은 살처럼 더 잘 자라는 것이 바로 발굽의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젖소의 발굽은 한우보다 빨리 자라는데요. 그 이유는 젖소는 한우보다 그 우사가 콘크리트 바닥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이동거리가 길며 매일 2번씩 딱딱한 대기장에서 기다렸다가 착유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우는 이동거리가 적고 바닥이 젖소보다 흙에 가까운 푹신한 상태여서 발굽도 덜 자라고 질병도 적습니다. 실제로 젖소의 발굽은 딱딱한 바닥으로부터 자극이 크기 때문에 발굽 바닥이 꽉 찬 모습을 하고 있고, 발굽 삭제를 해도 사진처럼 하얗게 바닥이 보입니다. 반면 한우의 발굽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극을 받기 때문에 발굽 바닥이 오목한 형태를 띠게 되고, 이것은 극히 정상인 모습입니다. 한우 농가에서 신경 써야 하는 대표적인 발굽 질병은 바로 사진에서와 같이 한쪽 다리가 반대쪽 다리보다 크게 부어오르는 경우입니다. 제가 말하는 부어오르는 정도는 우리가 긴가민가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편 다리에 비해 확연하게 부어오르는 경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어오르는 다리에 따로 붕대를 감아주거나 약을 발라주는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의사에게 처방을 받아 신속하게 항생제와 소염제를 3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혹시 이 소가 도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도태의 위험성을 고려해 항생제를 사용 시에는 휴약기간이 짧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을 지간불안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의 발목이 부어오르는 봉화지겸과 그 원인과 증상이 유사합니다. 이렇게 부어오른 다리는 시간이 지나서 통증이 가라앉더라도 부어오른 발목이 그대로 커진 채로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때 따로 통증이 없다면 추가적인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일종의 발굽에 물집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람 후 발에 생기는 물집보다 소가 왜 아파할까요? 소에서 통증이 심한 이유는 발굽처럼 딱딱한 조직 내에 물이 차오르다 보니 물집이 터져서 물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발굽 내의 압력이 계속 올라가서 통증이 심한 것입니다. 보통 1, 2주 안에 매우 통증이 심했다가 자연스럽게 물이 빠지면서 통증도 사라집니다. 이때 발굽에서 물을 빼는 치료를 시도하지 말고 차라리 푹신한 바닥에 쉴 수 있도록 해주면서 1, 2주 동안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무리한 치료를 권하지 않는 것은 이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한우에서는 많지 않고, 실제로 생긴다 하더라도 발굽의 구조와 치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에는 발굽에 구멍을 내서 손상을 일으킬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발굽을 삭제하다 보면 이중 발굽이라고 바닥이 이렇게 이중으로 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물집이 생겼다 사라진 흔적입니다. 이건 과거에 아팠다가 나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가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혹시 과거에 한 번이라도 손톱이 다쳐서 빠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때 죽은 손톱이 빠지면서 아래 새 손톱이 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중 발굽에 해당합니다. 이제 기형 발굽과 발굽 손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해부학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손가락이 5개, 소의 발굽은 땅에 닿는 갈라진 2개와 발목에 작게 붙어있는 며느리 발톱 2개, 총 4개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손톱은 손가락 끝에 특수한 진피 조직이 있어서 이것이 손톱을 만들어냅니다. 발굽도 이런 조직이 있고 이것을 코리움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발굽이 자라는 것도 달라집니다. 먼저 한우 농장에 가끔 보이는 저렇게 넓적한 발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어날 때는 멀쩡했는데 어떤 이유로 저렇게 넓적해진 발굽을 가진 소가 있다면
그걸 잘라줘도 저렇게 금방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기형으로 자라나는 이유는 발굽을 만들어내는 코리움에 일정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마치 손가락의 손톱도 이것을 만들어내는 조직의 변형이 생기면 손톱이 계속 비정상적으로 자라듯이 발굽 또한 그렇습니다. 이런 발굽에 대해서 발굽 삭제를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발굽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발굽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코리움 손상이 되면 발굽은 그 부위가 자라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발굽 손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발굽에 살이 드러나 있거나 발굽이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안에는 피가 섞인 악취나는 물이 나온다면 발굽 손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무리하게 발굽을 치료한다고 칼로 도려내거나 불로 지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요. 발굽을 잘못 건드리면 발굽에 구멍이 뚫려서 영영 정상으로 돌아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여드리는 사진은 대표적인 발굽 손상의 모습입니다. 또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농장에서 지붕공사나 신축공사에 용접봉이나 못이 바닥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새 조각이 바닥에 몇 개 있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냐 싶지만 저렇게 작은 용접봉의 끝, 새 조각은 소가 밟으면 위로 일어나면서 발굽에 박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공사를 하실 때는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가 딱히 발을 저는 것은 아닌데 눈에 보기 싫은 살덩이가 발굽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떼어내는 분들이 있는데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기 살을 떼어내면 일단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서 초반에 다루었던 지간불안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라낸 후 지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로 지지면서 발 근육에 손상을 줍니다. 또한 저렇게 잘라줘도 다시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저걸 떼내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우가 발이 아프면 발굽보다는 삐거나 그런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발목이 많이 부어오르는 것을 보면 최대한 빨리 수의사를 불러서 휴약 기간이 짧은 항생제와 소염제를 처방받으시기 바랍니다. 발굽질병 중 파행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집인 백선 농양의 경우에는 1에서 2주 통증이 가장 심하고 이때 바닥이 푹신할수록 통증을 덜 느끼므로 이렇게 편안한 장소로 옮겨서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발굽 손상이 되면 영영 발굽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발굽이 아닌 삐거나 골절 등은 회복 시기가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발굽을 잘라주면 발굽 각도도 돌아올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굽을 잘라준다고 해서 원래 가진 체형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오긴 힘듭니다. 그래서 체형 교정 목적으로 발굽을 잘라주는 효과는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있습니다. 원래 발굽 각도가 정상이었는데 발굽이 길어지면서 발굽이 눕고 인대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농장에서 오랜 기간 꼭 유지하고 싶은 소가 있다면 발굽이 너무 길어지기 전에 삭제하는 것은 좋습니다. 발굽 삭제를 직접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에서는 소의 목을 고정하고 사람이 머리를 내밀고 정으로 발굽을 내리치고 있습니다. 저게 가능한 것은 소가 반려동물처럼 순치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겁이 많은 소는 사람이 근처만 와도 발길질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발굽 삭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의 안전입니다. 완벽하게 보정된 상태에서 소가 움직이지 않고 발이 고정된 상태에서 해야 사람도 소도 다치지 않습니다. 사진은 제가 10년 전 발굽을 삭제하던 모습입니다. 저렇게 안전하게 하더라도 항상 위험한 순간이 존재하고 부상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절대 농가에서는 무리하게 발굽 손질을 해서 다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